오늘은 창업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초기에 받은 이 견적이랑 확정되는 이제 견적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별도로 해야 되는 공사가 이제 추가 공사가 되는 거죠. 비상문 같은 경우도 후문의 기준이 저희가 있어요. 소방법에 맞게 위치시켜야 되는데 소방법에 맞지 않다 그러면은 그 후문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비용이 필요에 따라 나갈 수 있다. 근데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공사고 얼마 들어갈지 처음엔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팀룸을 이제 만들고 싶다. 팀룸은 이제 밀폐된 공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에어컨도 하나 들어가야겠죠. 추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아까 스프링클러 얘기했는데, 이 스프링클러도요, 이제 딱 점포를 잡았는데 이거 스프링클러 있네 라고 해서 돈 들어갈 게 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천정 마감일 때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어서 안심을 했는데, 나는 천정을 노출하고 싶다 해서 이걸 다 깠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 스프링클러를 이제 하향식이라 그러는데 이제 상향식으로 막 바꿔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결국에 계속 돈이 들어가는 요소들이 정말 많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미리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를 딱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담받으면 이 컨설턴트들이 견적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이 추가 공사 비용을 대략 잡아줄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정도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00 정도는 잡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이게 꼬시려는 마음이 다분하게 있는 사람일수록 적게 얘기하겠죠. 1,000만 원 정도 잡으면 된다 그러면 예비 창업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 말만 믿고 나는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가 공사 비용이 2,500만 원이 나왔네? 나머지 1,500만 원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제 더 대출도 안 나오는데? 아쉬운 소리 하면서 뭐 지인한테 빌려야 되거나 고이율의 대출을 또 카드론 같은 걸 이렇게 손대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컨설턴트를 잘 만나야 됩니다. 누구한테 상담받고 작은 계획을 세우느냐, 이게 이제 창업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3,000 정도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당신을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예비 창업자가 딱 생각했을 때 추가 공사비가 많이 나왔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요, 적게 나왔다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기존 PC방을 인수를 했는데 차단기 막 다 모아져 있는 이런 배전판 같은 게 있어요. 기존에 썼던 거고 그냥 그대로 재사용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 배전판 비용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아꼈다,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하고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손님 막 PC 이용 중에 막 자꾸 차단기가 내려와요. 정전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잦으니까 이제 전기업자를 불러다가 원인 파악을 해봤더니 이거 배전판 자체가 너무 노후됐다. 기존에 사용했던 그 배전판 자체가 한 4, 5년 정도 쓴 거죠. 모든 것들은 이제 소모가 되기 때문에 당장에 눈앞에 있는 금액을 아끼려다가 손님 잃고 매장 이미지 나빠지고, 이게 바로 수탐대실이죠. 그래서 당장 아꼈다 그래서 뭐 좋은 거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항상 경험자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추가 공사 비용이 얼마 나올지 모르고 이 계약을 해야 되냐, 예산 잡기도 힘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창업 과정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프랜차이즈랑 상담을 받고 가계약을 하게 되면 점포를 먼저 찾죠. 점포가 이제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점포를 결정하게 되면 점포도 가계약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본사에서 이제 본사 직원이 출장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실측도 하고 추가 공사 비용 나올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체크를 해서 이제 최종 견적을 뽑게 되는데, 근데 그때마저도 완벽하게 최종 견적이 나오진 않아요. 에어컨 배관도 설치할 때 이 설치업자가 왔을 때 이 비용이 산출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창업자의 선택에 따라서 뭐 간판이나 화장실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착공 미팅 할 때 또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전기공사나 소방 관련된 공사들은 그런 거 관련돼서 큰 돈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서 계약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확정된 뭐 견적 나온 거랑 뭐 도면이랑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점포 본계약도 하고 프랜차이즈 본계약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애초에 자금 설계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컨설팅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받게 되면 진행할수록 자꾸 돈 들어가는 일만 생기고 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이 착한 업체일수록 아직 이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여유 있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비 창업자가 볼 때는 돈이 막 없고 막 그러니까 여유 있게 얘기하는 이 착한 업체를 너무 비싼 업체라고 이제 지정을 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당장 싸 보이게 현혹하려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제 견적을 주거나 여유 자금 없이 그냥 타이트하게 얘기하는 이 업체를 싼 업체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또 일어나죠.
수차는 나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국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은 이거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예비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추가 공사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고, 창업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제로백 사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카페로 들어오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 PC방이라고 치면 제로백 PC방 사장님 광장이라는 카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